예전에 올렸던 3대 노후 대책업으로 사회복지, 소방, 전기를 얘기했었는데 그중에 제가 2개를 땄어요. 하나는 사회복지사 2급을 땄고 하나는 소방안전관리사 1급을 땄는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 댓글들의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이거를 하면은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쪽 분이 미래에 노후 대책으로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전기 같은 경우는 기사 자격증에 기능장이 있는데 기능장을 따는 게 가장 좋고, 소방도 제가 딸 수 있는 거의 한도 안에서 진행을 했던 거지, 소방도 1급 자격증이 따면은 보장이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도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어떻게 따냐면, 저는 학점은행제를 해서 에듀업하고 서울 디지털 평생교육원 2가지를 했어요. 2가지를 한 이유는 이쪽에서는 학점을 좀 따고 서디평에서는 실습을 나갔어요. 실습을 서디평에서 나간 이유는 실습 지역에 대한 교육이 여기선 서울에서 했었고 요거는 약간 지방에서 해가지고 지방까지 제가 갔다 오기가 좀 힘들어서 수업을 따로 듣고 학점은행제에서 등록을 따로 했습니다. 학점은행제가 이거를 신청을 해서 이 학점이 인정을 받아야지만 자격증이 나오고요. 실습이 되게 중요해서 실습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습 서류들을 완전히 작성을 한 다음에 실습 시간을 복지센터에 가서 해야 되죠. 뭐 장애인 복지센터가 됐든 어린이 복지센터가 됐든 노인 복지센터가 됐든 그쪽 가서 시간 내에 실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평가를 받으시고 그 원장님의 평가를 받으시고 점수를 매겨집니다. 그리고 점수를 매겨서 학점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그 실습 기간은 기간 내에 시간을 다 채워야 돼요. 그걸 채우지 못하면은 실습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실습을 진행을 했었고 24시간 하는 곳이었는데 4시간을 3번을 했는데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24시간 한 거 이외에 추가로. 그래서 저는 한 30시간 정도 더 실습을 했었습니다. 이 학점은행제는 어르신들이 좀 등록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복지사 2급을 먼저 따셔야 되고 2급을 딴 후에 1급은 고시처럼 시험을 보셔야 돼요. 2급은 학점만 이수하면은 자격증이 나올 수 있는데 1급은 2급을 취득한 후 실무 경험을 쌓은 후 시험을 보셔야 돼요. 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바로 1급 시험을 보기도 하는데 저는 추천하는 거는 학점은행제는 에듀업하고 서울 디지털 평생교육원을 추천드리고, 장단점이 있어요. 에듀업은 시험이 굉장히 빡세요. 추석도 빡세고 시험하고 추석만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토론과 레포트가 있어요. 레포트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토론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데 토론은 약간 보여주기식이 좀 강한 것 같고 레포트는 일일이 다 보고 평가를 내리시더라고요. 시험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에듀업이 훨씬 어려워요. 서디평은 좀 널널하기도 하고 수업 듣는 것도 널널하고 시험도 널널한데 대신 과제가 굉장히 빡세요. 과제가 많고, 예를 들면은 에듀업에서 레포트 쓸 때 3장에서 5장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5장에서 7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 채우는 레포트를 잘 쓰신다, 아니 시험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서디평을 등록하셔서 하는 게 좋고요. 에듀업 같은 경우는 난 시험을 빡시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에듀업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서디평에서는 친구랑 같이 들으면 할인을 해줘요. 친구 찬스 같은 게 있어서 친구랑 같이 들으면 30% 정도? 50%까지 됐던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제 기억은 좀 잘 안 나는데 30에서 50 정도 할인을 해줬던 것 같아요. 에듀업은 없습니다. 그런 거 일절 없이 다 받고요. 대신 에듀업은 그 매니저 같은 분이 붙어서 관리를 쭉쭉쭉 해주세요. 서디평은 약간 좀 자유롭게 자기가 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저는 이 자격증을 받는데 1년 정도 걸렸어요. 왜냐하면 학점은행제 학점을 인정하는 거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습을 빼먹고 해서 시간제 그 실습을 빼먹고 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등록해갖고 신청해서 자격증 받는데 한 1년 정도 걸렸고, 예를 들어서 그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했는데 취업이 안 된다, 그런 분이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회복지사 2급은 이렇게 연봉이 세지 않아서 그렇지 일자리는 적지 않아요. 일자리는 적지 않고 실제로 저는 이력서를 몇 군데 썼고 이력서가 몇 군데 통과가 됐었어요. 면접은 보려고 했다가 시간이 안 맞거나 혹은 제가 다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못 보긴 했는데 심각하게 사회복지사로 전향을 하려고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제가 마음을 먹고 다른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사회복지사 2급 1은 생각보다 막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생각보다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고 문제는 일이 힘든데 박봉이다. 이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면 좋고, 결국은 사회복지사 2급을 하신 분들은 1급을 꼭 따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센터나 센터장을 한다던가 혹은 뭐 내가 원장을 한다
그럴 경우는 1급이 좀 유리하고 그리고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를 필요해서 그 복지사 1급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쪽으로 가실 분들은.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를 많이 먹고 60세 혹은 65세 되면은 우리가 정년퇴임을 하고 그러면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는 내가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거는 사회복지사가 제일 좋지 않을까. 다만 사회복지사는 일이 힘들고 고되고 사명감이 필요하고 대신 또 거기에다가 박봉이고 요즘 정권이 낀 이후로 이쪽에서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센터 같은 거를 하나 차려서 하려고 했는데 빙빙하고 돈 내고 다시 건물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서 거기서 요양원을 차렸다 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건물을 국가에 반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건물을 사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해가지고 운영을 많이 해요. 원장님의 가족들이 다시 그쪽에 다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거기서 월급을 받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왜 최근에 유치원 그 살인 유치원이 터졌었잖아요. 사건들이. 그 사건들은 이런 부분이 이것도 복지에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돈을 지원받는데 선생님들에게 월급을 굉장히 조금 지급하고 아이들에게 간식과 밥을 굉장히 빈약하게 줬던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원장들이 착복을 해서 문제가 됐던 건데 요양원도 그런 게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요양원은 약간 아이들 유치원과 좀 다르게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적어요. 사명감을 가지고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만약 유치원처럼 막 원장님들 막 명품에 뭐 외제차 타고 다니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기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에 전기를 하시는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